어, 웹페이지에서 나왔던 정보를 그 데이터를 서버 쪽에 동일하게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고 그것을 동일하게 그 데이터를 끄집어 와서 서버 쪽에 있던 데이터를 끄집어 와서 웹페이지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저번 시간에 테이블 만들었으면 거기에 그 테이블의 안에 있는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들이 서버 쪽에 있는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데이터를 끌어와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에 요청을 해서 갖고 와서 동일하게 테이블 형태로 뿌려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뭐 테이블이 됐든 리스트가 됐든 내가 동일하게 한번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보여주는 거랑 서버 쪽에서 갖고 오는 거나 다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보는 그런 간단한 코드를 할 것입니다. 아마 AI에게 물어보면 금방 코드는 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해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랑 서버 쪽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뿌려주는 거랑 동작하는 거상 이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벌써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미리 생각해 오세요. 그래서 실습은 어떤 주제로 할 것입니다 라고 미리 좀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하시고 설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 실습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웹페이지라서 굉장히 정성 들였게 한 거는 좋은데 설계에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첫 시간은 좀 초조했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번 주 실습은 그렇게 할 겁니다. 예, 4가지의 자료가 올라왔는데 중요하지 않은 자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HTML 폼입니다. 여기 HTML 폼은 뭐냐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 클라이언트와 백엔드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클라이언트만 쓰면 되는데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서버 쪽에 저장을 해놓고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서버를 쓰는 거잖아요. 서버의 목적이 그거죠. 그러면 서버에는 대체로 데이터베이스나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파일들이나 데이터들을 내가 가지고 와서 활용하기 위해서 백엔드 또 결국에는 서버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보시면 HTML 폼은 뭘 나타내냐면 그러면 내가 서버 쪽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요구사항을 클라이언트 쪽에서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입력 방식을 HTML 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그 웹페이지에서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많이 보셨던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입력 박스입니다. 입력 박스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인풋 타입으로 해서 이 타입에 따라서 그 입력 형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그 뒤에 보이세요? 뒤에 보이시면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폼 태그라는 것을 드는데 이게 폼 태그가 뭐냐면 컨테이너 박스예요. 서버 쪽에다가 내가 요청 사항을 담아가지고 보내는 건데 여러분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 박스. 택배 박스가 폼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박스인데요. 그 박스 안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박스에 테이프 붙여서 그 다음에 어떡하죠? 편의점 가서 아니면 우체국 가서 먼저 어떤 방식으로 내가 택배를 보내겠습니다. 일반 택배냐, 특급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내가 주소를 붙이죠. 똑같습니다. 내가 이쪽에 박스라는 폼이라는 박스에다가 이렇게 폼 태그 안에다가 이 안에 인풋이라는 그런 타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입력 요구사항을 담은 다음에 그 담은 거는 하나의 그 개별적으로 네임이라는 요건 아니고요. 네임이라는 것으로 붙이고요. 요구사항을 그 다음에 그 값은 요구사항의 실제적인 값은 밸류 값에다가 붙입니다. 항상 네임하고 밸류가 쌍으로 들어가요. 그 폼 태그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요게 뭐냐면 액션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나 이렇게 박스로 잘 담아서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름에 해당되는 값을 쌍으로 다 묶어서 이 주소로 보내주십시오라는 주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액션이 주소고요. 메소드가 뭐냐면 나 일반 택배로 보낼 것입니다. 특급 택배로 보낼 것입니다. 라는 방식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체국 가서 편의점 가서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저 이 주소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 편의점 주인이 뭐로 보내요? 일반으로 보내나요? 특급으로 보내나요? 자기 맘대로 비싼 거 특급으로 보내나요? 그건 아니죠. 보통 일반으로 보내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액션 주소만 언급을 하면 기본적으로 메소드를 언급을 안 해도 갯방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갯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윈도우에 URL 창 있죠? URL 창. 거기에 이름하고 밸류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죠? 그러면 이 안에 URL에 웹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쌍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Q는 뭐냐면 질이라는 얘기예요.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거 웹 프로그램은 내가 글자를 친 겁니다. 밸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URL에 넘겨져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넘겨지는 방식이 get 방식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프로토콜 메시지에 담겨져서 숨겨져서 보내지는 방식이 포스트 방식입니다. 이거 get 방식, 포스트 방식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거는 두 개가 중요하고요. get 방식은 그러면 보세요. URL에 담겨져서 넘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 정보 같은 거 담을 수 있나요? 아니죠. URL만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내 패스워드 갯방식으로 넣어도 될까요? 아니죠. URL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URL은 또 집어넣을 수 있는 주소가 한정되어 있어요. 2000바이트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파일이나 굉장히 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갯방식으로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포스트 방식은 프로토콜 안에 메시지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보안이 좋고 파일 첨부나 굉장히 긴 데이터에 굉장히 좋아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시험 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HTML 폼에서는 다양한 형태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 폼에서 우리가 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입력의 형태인데 입력의 형태로서 라디오 버튼하고 체크박스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라디오 버튼은 언제 써요? 하나만 선택할 때. 체크박스는 여러 개 선택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브밋 버튼은 여러분들 그거죠. 버튼이지만 내가 입력을 다 한 다음에 나 입력 다 했어. 딱 눌러주면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 쪽에 전송하는 그런 명령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타겟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설명한 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get 방식하고 포스트 방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해도 정말 가장 별 5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풋은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튜토리얼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튜토리얼 부분은 PHP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해요. 근데 PHP만이 가지는 특징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PHP는 변수 선언할 때 자바스크립트와 동일하게 변수를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바는 int 타입이다, 캐릭터 타입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하고 PHP는 변수 타입이 없습니다. 그냥 변수 타입이 없는데 그것이 데이터가 들어갈 때 그 변수에 대한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red잖아요. 그러면 string 타입이고요. 같은 color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그 다음 줄에다가 int 타입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int 타입으로 변해요. 이게 굉장히 동적으로 데이터 타입이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문법적인 특징, 변수의 대문자 컬러랑 소문자 컬러 이런 거 다르게 변수로 구분한다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커멘트 주석 처리하는 방법 다르잖아요. HTML하고.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변수에 대한 스콥, 여기서 제공하는 게 있는데요. 글로벌 키워드가 있는 거냐, 스태틱 키워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변수의 범위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요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PHP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HP 할 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에 제가 꼭 설명을 드렸어요. 다양한 예를 들으면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예제 다 나와 있죠? 예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은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링에 대한 요 객체에 대한 메소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읽어보라는 이유는 실습에 요 메소드를 사용할 일이 있어요. 펑션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때 이런 게 있었지라고 기억하기 위해서 요거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낼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기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설명하냐면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는 다른 언어랑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요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if, else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언어 하실 수 있죠. 그쵸? if, else문 동일합니다. 똑같이 PHP도 동일하고 혹시 내가 if, else문을 못 쓴다. 그러면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스위치문을 내가 모른다.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루프문인데 여기서 루프문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좀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화일문하고 두화일문, 포문을 쓸 수 있죠.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 랭귀지랑 동일합니다. 근데 for each문은 조금 다른 문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배열이 존재를 합니다. 배열이 있고요. 1, 2, 3, 4 이렇게 배열이 있는데 for each문은 배열에 있는 값의 수만큼 for문을 자동으로 돌아요. 지금 아이템이 4개가 존재하죠? 그러면 for문이 4번 자동으로 돕니다. 우리 일반적인 for문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이것을 color라는 변수로 이렇게 선언했으면 이렇게 color라는 변수에다가 as 하고요. 그 변수의 각각 아이템의 값을 나는 x라는 변수로 선언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for문이 4번 돌고요. 그때마다 x에 대한 값을 출력하면 거기 하나씩 해서 배열에 있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특이한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있어요. 우리가 요것도 많이 쓰는데요. 배열에 키값하고 밸류값이 있습니다. 키랑 밸류값이 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배열은 멤버스라고 표현한다면 멤버스에 대해서 as 거기에 키값은 x라는 변수로 선언하고 밸류 값은 y라는 변수로 내가 선언하겠다 라고 해서 그 안에서 포문을 도는데 포문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아이템이잖아요. 3번 포문을 도는데 각각에 대해서 x값 출력, y값 출력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되는데 PHP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또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는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른 거는 다 동일합니다. break만 쓸 수 있으시죠? 그쵸? continue만 쓸 수 있으시죠? break만, continue만을 반복문에서 쓰지 못한다면 반드시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응용해서 낼 거예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HTML 폼 부분입니다. PHP 폼 부분인데 여기는 뭐냐면 거기 동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입력 폼을 통해서 데이터가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때 2단계의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유효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밸리데이션을 HTML에서 먼저 합니다. 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먼저 해요. 1단계 밸리데이션이고요. 2단계는 PHP 그렇게
클라이언트에서 검증이 끝난 다음에 PHP로 넘어오잖아요. 그때 PHP에서 또 한 번 검증을 하게 됩니다. 밸리데이션을 하게 돼요. 밸리데이션은 2번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PHP 폼이 2번째 단계의 밸리데이션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의 밸리데이션은 언제 배우나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폼 부분에 해가지고 HTML 폼 해가지고 어드밴스드 해서 좀 더 편한 그런 방법을 그때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은 PHP에서 데이터가 넘어온 것을 어떻게 밸리데이션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2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코드, 요거 겟 방식이랑 포스트 방식은 그때 했던 거랑 동일하고요. 그래도 파란색 쪽 빨리 읽어보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할 때 우리가 하는데 뭐 하냐면 HTML 스페셜 캐릭터라고 해서 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입력에다가 값에다가 HTML 명령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엘리먼트 아시죠? 명령어가 어떻게 생겼어요? 엘리먼트 제가 요렇게 H1 꺽쇠하고 여기 명령어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게 명령어예요. HTML 브라우저의 명령어. 근데 사용자가 유정현이라는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고서 동일하게 입력하면 되는데 어떤 사용자가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잘못 실행할 것 같은 그런 HTML 명령어를 섞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잘못 실행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동영상의 예로 보여드렸습니다. 잘못 실행되는 거.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HTML 명령어로 쓰이는 그런 특수 문자들이 있어요. 그 문자들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엔터티로 변환해서 저장을 해서 안전하게 오작동이 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HTML 스페셜 캐릭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요거입니다. 요거 꼭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요 코드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 코드는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2단계로 밸리데이션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HTML, 자바스크립트에서 한번 밸리데이션하고 PHP에서 밸리데이션 일어나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PHP 코드예요. 데이터가 무슨 포스트 방식이냐 물어보고 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배열을 갖고 와서 이름에 해당되는 값을 꺼내와서 empty냐고 물어봤습니다. empty는 이거는 공부하신 분은 아셨을 거예요. 네임 값이 비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비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데이터 서버에 저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것이 empty도 밸리데이션의 하나의 메소드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하고요. 지금 잘 들으세요? 예,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어디 갔나요? 요거는 파란색이 있으니까 매치하는 법, 형식 매치하는 법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isset, 요거는 뭘까요? 요것도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라디오 버튼인데 라디오 버튼에 해당되는 그 젠더에 해당되는 값이 세팅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값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2개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empty랑 isset 함수는 그 값이 필드가 잘 채워졌느냐, 값이 세팅되었느냐라는 밸리데이션에 사용되는 그런 메소드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HTML 스페셜 캐릭터랑 empty랑 isset 사용 방법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HP로 이제 밸리데이션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서버 쪽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수정하거나 읽어와야 되겠죠? 그 읽어오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인데 코드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어디 보시면 FEOF에서 요게 뭐예요? 파일이 끝날 때까지 파일이 있는데 파일이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읽어드리는데요. get string to string에서 이렇게 한 줄씩 읽어드리는데
다 읽을 때까지 끝났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코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중요한 거 요겁니다. 요 형식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파일을 읽을 때 F 오픈으로 해서 파일을 읽는데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파일을 어떤 모드로 읽을 건지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W라고 써 있죠. 내가 이 파일을 여는데 파일에 여는 목적은 읽쓰기를 위한 거야 라는 그 목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fwrite를 통해서 이 파일에다가 내가 여기다 언급한 데이터를 쓸 거야. 그 다음 줄 해서 그 다음 쓸 거야. 그 다음에 fclose를 하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중요합니다. 파일을 열 때 read는 읽기를 위해서 읽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요할 게 뭐냐면 파일에 처음으로 가서 내가 5줄이 이미 입력이 되더라도 read라는 모드로 하면 처음부터 읽어요. 그 다음에 write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잘 읽어보시면 write 모드로 하면 파일이 이미 쓰여져 있으면 그 다음 write 모드로 열잖아요? 그럼 파일 다시 지워요. 새로운 페이지에서 다시 적습니다. 요거 읽고요. 그 다음에 A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로 하면 내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끝에 모드로 가서 거기다가 추가하는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X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미 존재하면 에러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요거 모두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요 모두 read는 포인터가 어디서부터 가서 읽는지, 그 다음에 write는 어디서부터 가서 쓰는지, 그거 기억하시고요. A도 어디서부터 가서 쓰는지, X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요 4가지 모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세요?